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빅밸류의 김진경입니다. 올해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향후에 변화하는 데이터 산업 현황을 어떻게 예측하고 준비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오늘 빅데이터가 혁신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 이미 7조 8천억 원, 그리고 빅데이터 시장은 1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해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약 2조 2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데이터 산업의 규모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 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15조 5천억 원 상당이 되고 데이터 산업으로 인한 직접 매출 규모만도 약 8조 5천억 원으로 2017년 대비해서 30%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데이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련 종사자 수만 이미 9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2013년에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데이터 산업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해외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2009년 오바마 정부에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정책을 내고 2010년 영국에서는 투명성 아젠다 등을 통해서 과거에 재무부가 2,400만 건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전면 개방을 하면서 이 부동산 분야에서의 데이터 산업이 다양하게 발전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부동산과 금융을 연결해서 다양하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최대의 온라인 부동산 정보 회사로 잘 알고 계시는 진로우의 경우에는 2006년에 진로우.com 서비스를 처음 출시하면서 AI에 기반한 주택 가치 평가를 제공하는 제스티메이트라는 서비스를 같이 출시를 하였고, 이 주택 가치 평가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은 사용자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 5월 기준으로 1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그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매출도 2017년 10억 달러에서 2019년 27억 달러로 거의 3배 가까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진로우는 2018년에 진로우 오퍼스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오픈도어의 서비스를 모방하여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오픈도어의 서비스는 AI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매도자에게 즉각적으로 그 주택에 대한 거래 가격을 제시를 하고 오픈도어가 이거를 직접 매입하여 리모델링하여 빠르게 매수자에게 되팔고, 또 매도자는 오픈도어를 통해서 빠르게 새로운 물건을 검색하고 또 매입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손정 회장이 비전펀드에서 이제 4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진로 역시 같은 모델의 진로 오퍼스를 출시를 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시장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2019년에는 홈론이라는 자체적인 온라인 모기지 대출 플랫폼 서비스도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진로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 정보 서비스에서 출발하여 매매, 중개, 거래 플랫폼, 그리고 자산 운용, 그리고 대출, 금융 서비스까지 진로는 빠르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자동 가치평가 모델을 제공하는 코어로직이라는 회사인데요. 2015년 기준으로 미국 인구의 99%를 대변하는 약 1억 5천만 개의 재산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다양한 금융기관과 대출기관 그리고 연방정부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4조 약 2,500억 원에 달하는 기업으로서 매출도 약 2조 이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부동산 가격 예측과 모니터링 등 다양한 AVM 모델을 소유를 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택금융공사 프레디맥에서 2017년부터 이러한 자동평가 모델을 주택 모기지 대출에 활용하겠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는 공공 영역에 있어서도 이런 자동평가 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새로운 담보대출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홈트랙은 코어로직과 같은데 영국과 호주에서 발전한 회사입니다. 2002년 AVM 서비스를 출시하여 매년 5천만 건 이상의 서비스를 실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영국 상위 20개 대출 기관 중에 17개 기관에서 이미 홈트랙의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1, 4분기 동안 굉장히 많은 경제활동들이 급감을 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개월간 이 AVM을 활용한 다양한 이 주택가치 평가의 활용성이 약 15% 증가를 했고, 홈트랙의 그 데스크탑용 솔루션이 500% 매출이 증가했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봐서 향후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발전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좀 흥미로운 모델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출 사전 승인으로 구매자의 교섭력을 향상시키고 단기 주택자금 대출을 해주는 프라이홈즈나 리본이라는 서비스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 담보대출의 프로세스를 해외에서도 통상 2, 3개월가량 걸리는 프로세스를 적어도 4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줄여주는 이러한 대출 솔루션과 프로세스를 제공해주는 블렌드라는 회사는 2019년에 이미 1억 3천만 달러를 유치해서 이제 유니콘 대열에 올라선 기업이기도 하고요. 재밌는 것은 이런 그 블렌드의 성장과 함께 미국의 과거 권원보험 시장이 약 15조 원가량 규모로 전통적으로 4개 금융회사가 독점하고 있던 것을 이러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들이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핀테크 사업자들이 나타나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주택을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본금이 없는 이런 서민 금융자들을 위해서 주택을 갖다가 초기에 모기지 담보대출 받기 전까지의 지분을 할부로 구매할 수 있게끔 서비스해주는 일종의 여신금융 서비스가 있는데요. DB나 벌브하우스 같은 곳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국내의 부동산 정보 서비스의 현황은 어떠했을까요? 국내에서는 2015년 3월에 처음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가 이제 정부에서 개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부동산 중개사들로부터 수집한 호가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KB의 부동산 아파트 시세가 100세대 이상의 대형 단지에 제공되고 있었던 것 이외에는 소형 아파트 단지라든가 연립 다세대 주택 그리고 단독 다가구 등 적어도 약 60% 가까이 되는 주택에 관해서는 어떠한 시세 정보도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립다세대나 단독 다가구뿐만 아니라 토지, 공장, 창고, 업무시설 그리고 상가 등을 포함하여 적어도 연간 220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이 이러한 시세라든가 가격이라든가 현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떠한 정보 없이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 분야는 지금 금융산업처럼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느리고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실물에서 출발하는 산업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분야에 비해서 데이터의 표준화와 체계화가 늦고 데이터의 접근이 훨씬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 참여한 다양하고 복잡한 이런 시장 참여자들로 인하여 데이터에 관한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동산 분야야말로 향후에 디지털화가 일어났을 경우에 경제적인 효율성의 상승을 가장 많이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꼽고 있기도 한데요. 저희 빅밸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부동산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목표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대장과 건축인허가, 주택,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정보 등 다양한 공간 정보를 수집, 저장하여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로 특허 등록하여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에 이러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부동산에 적합한 최대한의 속도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 빅데이터 정보 위계 체계에 가장 최적합하게 설계된 저희의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빈 땅에 건물을 하나하나 지어 나가듯이 지번과 PNU 코드, 지적 정보 등으로부터 출발을 하여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 허가, 건축물 정보, 이용 정보, 가격 정보와 거래 정보 등을 이 위에 쌓아 나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정보 체계를 통해 나중에 부동산 정보를 처리하고 연산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정보 처리에 있어서 다른 데이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천 정보에 관한 정제,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연립다세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개방된 공공정보를 보면 사실 대시권 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에 달하는 오류율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2년간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를 저희의 로직으로 정제하여 거의 99% 오류율을 정제한 기계학습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인정받아 20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최한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국내 최초로 반경단위 대량 분석과 실거래 데이터 학습에 기반한 자동 주택 가치 평가 모형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40여 개의 공공기관에서 공개하는 정보에서 1,300개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뽑아 이를 학습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2년 이내 반경 1km에 평균 600건 이상의 거래 사례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는 자동화된 유사도 랭킹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서 최적화된 100에서 150건의 학습 사례를 추출하여 저희가 주택 가치를 산정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2017년 2월 빌라 시세 로빅을 처음으로 출시를 하였고, 12월부터 여러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과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매달 최소 200만 세대 이상 연립다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시세를 업데이트하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48시간 이내에 전국에 있는 모든 연립다세대 주택을 학습하여 새로운 시세를 산정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의 기술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은행과 여러 전문가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빌라시세.com 서비스의 모습인데요. 개별 호별의 시세와 최근 2년간의 시세 추이, 그리고 저희의 학습에 사용된 주변 거래 사례의 실제 가격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역세권을 기준으로 한 분석, 그리고 주변의 행정단위의 시세 분석, 그리고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별로 각각 맞춤화된 정보를 통해서 위반 건축물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장부 이상 여부, 그리고 거래 사례의 부족 여부, 이런 것들을 보조 지표로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부동산 시세의 이러한 자동화된 평가 데이터라는 것은 객관적인 형태의 데이터로서 과거에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던 개별적인 감정평가하고는 그 어떤 데이터의 형태와 활용 목적, 방법에 있어서도 전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약 96%의 커버리지로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고객사는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하여 농협중앙회와 그리고 다양한 저축은행, 그리고 핀테크, 프로테크 기업들의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처음 저희의 기술은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나홀로 아파트와 대형단지 아파트, 그리고 단독 다가구 주택에까지 전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는 상가에 관한 매출 추정 시스템과 그 외의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공장산업단지 분야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셋을 준비하여 서비스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데이터는 현재 신한은행의 솔 앱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신한생명에서도 앱 컨텐츠로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의 강자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뱅크샐러드에서도 금융상품뿐 아니라 개인의 부동산 자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끔 먼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저희의 빌라 시세, 저희의 그 빅밸류 시세를 원천 데이터로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부터 금융위의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 지정 대리인으로 1, 2, 3차 모두 선정이 되어서 저축은행이라든가 은행들의 중요한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아서 담보가치 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서비스를 진행을 해왔고요. 2019년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는 일부 대형단지 아파트를 제외한 전 영역의 주택에 있어서 은행에서 저희 데이터를 바로 담보가치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자산 재평가 업무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그 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은행 내부에서, 금융기관 내부에서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담보물의 위험성을 빅데이터로 평가하여 개별 등급을 매겨서 이것을 금융상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였고, 이것을 저축은행과 연합하여 최초로 빅데이터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의 데이터를 모든 부동산의 담보대출 프로세스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준비가 모두 마쳐져 있고요. 향후에 이것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로 발전할 경우에 저희의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화가 금융에서 공공 그리고 민간의 영역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되고 변화하게 될 텐데요. 특히 이제 가계 자산의 약 7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보에 있어서 누가 더
더 이 시장을 먼저 이 데이터 시장을 선점하고 여기서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데이터 서비스에 있어서의 우위도 판가름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향후에 이처럼 변화하는 부동산 데이터 시장 그리고 앞으로 발전하는 데이터 3법화의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있어서 부동산 금융 프로세스를 가장 잘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다른 여러 금융기관들과 협업을 하여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